지금 러시아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외 유족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조치가 발표된 건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전쟁 과부들의 한국행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412일 동안 침묵 속에 살던 한 전직 음악 교사는 모든 걸 걸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녀가 만난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정과 존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협박과 낙인에도 굴하지 않고 새 삶을 선택한 그녀. 과연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세르게예바입니다. 412일째입니다. 남편 미하일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사한 지 정확히 412일이 흘렀어요. 아침 9시 14분, 침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이 적막한 아파트를 채우고 있었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모스크바 겨울거리가 잿빛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피아노 건반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중학교 음악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르던 카츄샤와 모스크바 교회의 저녁 멜로디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어요. 미하일의 군복 차림 사진이 놓인 탁자 앞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죠. 기계적으로 차를 끓이고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켜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검은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어요.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412일, 59만 2800분, 3556만 8000초. 미하일 없이 보낸 시간을 숫자로 계산하며 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엘레나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안나야. 화면 속 엘레나는 밝게 웃고 있었죠. 배경에는 한국어로 적힌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 지금 서울이야. 여기 와서 살고 있어. 엘레나도 저와 같은 전쟁 과부였습니다. 남편 이고르가 같은 부대에서 미하일과 함께 전사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볼에 홍조가 돌고 눈가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안나, 여기는 죽음이 아닌 삶이 있어. 정말로 다시 살 수 있는 곳이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412일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미세하게 뛰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전쟁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핸드폰을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피아노 건반을 한번 눌러봤어요. 도음이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412일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어요. 미하일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항공편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모스크바, 서울 직항편. 화면에 떠오른 가격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미하일의 군인연금으로는 무리였어요. 하지만 결제 버튼 앞에서 5분을 망설이다가 눌렀습니다. 412일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선택한 순간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24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에 스며든 공기가 달랐어요. 모스크바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다른 촉촉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안내판들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환영합니다라고 한국어로 말했죠.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따뜻한 톤이 전해졌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엘레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 그녀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줬죠. 412일 동안 누구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엘레나의 품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코트에서 나는 새로운 향수 냄새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고프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엘레나가 제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공항 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 보던 무표정하고 지친 얼굴들과는 달랐죠. 학생들이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직장인들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내방송도 멜로디처럼 들렸어요. 명동의 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와 마늘의 진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어서 오세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러시아어를 못 알아들으시면서도 계속 친절하게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손짓발짓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마치 제 돌아가신 할머니 같았죠. 삼겹살을 직접 구워주시면서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에서는 타인과의 스킨십이 거의 없었는데 이 낯선 분이 주는 따뜻함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죠? 엘레나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 정이 많아서. 식사를 마치고 엘레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죠.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당황하고 있을 때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어디 가려고? 할머니는 저희가 외국인인 걸 한눈에 아시고는 이리 와.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며 저희 앞장서서 걸으셨어요. 15분을 함께 걸으시면서 할머니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 아이고, 먼 데서 왔네. 하시며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길가에 핀 겨울 동백꽃을 가리키며 예쁘지? 하고 물으시기도 했죠. 목적지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딸아. 그날 밤 엘레나의 집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반짝였어요. 강변에 늘어선 아파트들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412일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어요. 여기선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중얼거리며 잠들었죠. 엘레나가 저를 특별한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오늘 언니들 만나러 가자.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러시안 티하우스라는 간판이 한글과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러시아어가 들렸어요. 벽에는 마트로시카 인형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6명의 여성들이 저를 바라봤죠. 모두 제 또래였고 모두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안나예요. 저희와 같은. 엘레나가 소개를 시작하자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리나예요. 남편이 작년 2월에.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죠. 우리는 모두 전쟁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아직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각자 러시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묘한 연대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카티아가 말했어요. 어제 김치찌개 만들려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반대 방향으로 1시간 갔어요. 올가가 말하자 또다시 웃음이 쏟아졌죠.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려고 했는데 온갖 몸짓을 다 했어요. 스베틀라나도 합세했습니다. 신기했어요. 412일 동안 웃어본 기억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선 과부가 아니라 그냥 여자예요. 이리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나타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남성과 찍은 웨딩 사진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나타샤의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모두가 박수를 쳤죠.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남편들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가장 연장자인 마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하일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도 분명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나 언니도 곧 웃게 될 거예요. 가장 어린 스베틀라나가 말했어요. 여기선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도 나누면 배가 돼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이리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주에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412일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에서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어색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어요.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오랜만에 건반을 두드려 봤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중 봄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리나와 함께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에 갔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세종학당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1층 로비에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직원분이 러시아 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웰컴 투 코리안 랭거지 클래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들이었죠. 모두 저처럼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가 어색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1층 카페에서 이리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러시아 분이신가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리나가 대답했죠. 저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구청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자한 느낌을 주었어요. 혹시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살짝 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스쳤습니다. 412일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겪어봤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상실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남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깊이가 있었어요. 죽은 이를 위해 산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도현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아내가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걸 알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리나가 우리 먼저 가볼게요 하며 자리를 뜨자 도현과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한국 생활이 힘드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서 놀랐어요. 제가 대답하니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면 더 그렇죠. 도현의 말투에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나 씨도 곧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도현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한강공원 산책 어떠세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제안이 압박감 없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다시 봤어요.
김도현,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412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어요.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한국어가 조금씩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와 오 발음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김 선생님이 많이 늘었어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학당 근처 명성교회에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도현은 음악을 좋아하신다면서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면 언어 실력도 늘고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제안했어요. 일요일 오전 10시 명성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고딕 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구에서 처음 오셨나요? 하며 다가온 중년 여성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합창단 연습 때문에 왔어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하자 아, 외국분이시군요. 환영해요. 하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지하 1층 연습실에 들어서니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412일 만에 다시 본 피아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합창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합창단 지휘자인 박 목사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에서 온 안나라고 합니다. 음악 교사였어요. 제가 소개하자 모두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 반주도 가능하세요? 박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만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연주했어요. 412일 동안 잠들어 있던 음악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하시네요. 소프라노 파트의 젊은 여성이 감탄했어요. 우리 반주자가 이사가는 바람에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첫 합창 연습곡은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한국어 가사가 어려웠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아름다운 나라, 백두산 한라산 우리의 터전을 따라 부르며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이 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교회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안나 씨, 고국에 가족이 계세요?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세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온 것을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가족이 그리우시겠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안나 씨의 한국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주는데 왜 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으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합창단에서 피아노를 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안나 씨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그날 밤 엘레나에게 전화했어요. 나는 오늘 내 꿈을 한국어로 말했어. 러시아어로 말하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어떤 꿈? 엘레나가 물었어요. 다시 음악을 하는 꿈이야. 한국에서 음악 선생님이 되는 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12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하일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음악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당신도 기뻐해 주시겠죠?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평온했던 일상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침 7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안나, 뉴스 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무슨 뉴스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했어. 해외로 간 전쟁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러시아 언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국을 버린 전쟁 과부들, 유족연금 지급 중단 결정.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러시아 연방정부는 국외 거주 전쟁 유족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국 영웅의 아내들이 외국으로 도망쳐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를 읽으며 숨이 막혔어요. 더 끔찍한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영웅의 아내가 적국으로 도망치다니 수치스럽다. 남편이 조국을 위해 죽었는데 아내는 배신자가 되었다. 이런 여자들에게 왜 세금을 써야 하나? 악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치 저를 향한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전화했어요. 안나, 당장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야.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영웅의 아내라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수치라니.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점심시간에 전쟁 과부 모임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모두들 같은 기사를 보고 충격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연금이 끊기면 생활을 어떻게 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나? 불안과 공포가 채팅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리나가 전화했습니다. 안나,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말하자 이리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야. 저녁에 도현이 찾아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뉴스 보셨죠?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드시겠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끊기면. 제가 말하자 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도 일할 곳이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 씨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밤늦게 엘레나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엘레나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나, 우리는 이미 선택했잖아. 죽음이 아닌 삶을 택했어. 후회하지 마. 잠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2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있었고 희망이 보였어요.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날 밤 미하일의 꿈을 꿨어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안나,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죽을 필요는 없어. 행복하게 살아줘. 꿈에서 깨어나 확신했어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러시아 정부의 협박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9시 강남구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도현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나 씨, 어서 오세요. 그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끊겨도 내 삶은 끊기지 않아요. 도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일을 원하세요? 음악과 관련된 일이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대답하자 그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침 서초구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서 러시아어와 음악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그날 오후 2시 한국국제학교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현대적인 5층 건물에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음악부장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음악 교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이력서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12년간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세종학당에서 3급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음악부장 선생님이 피아노 연주를 부탁하셨어요. 음악실에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을 연주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412일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두 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합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일부터라도요. 제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주 3일, 러시아어 2시간, 피아노 레슨 4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저녁에 합창단 연습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나 선생님, 오늘 표정이 정말 밝아요. 소프라노 파트의 수진이가 말했어요. 취직했어요. 음악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제가 발표하자 모든 단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안나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 박 목사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날 연습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을 부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한국이 제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습 후 도현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축하해요, 안나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현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안나 씨를 좋아해요. 처음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말하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안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너 한국 남자와 사귄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영웅의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미하일이 땅 밑에서 울고 있어. 전화를 끊고 도현을 바라봤어요. 그가 제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미하일도 분명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연금은 끊겨도 내 삶은 끊기지 않아요. 밤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국제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지 3개월째였어요. 아이들이 안나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피아노 레슨을 받는 수민이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완주했을 때 선생님, 저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제가 왜 음악을 사랑했는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제 수업을 만족해 하셨어요. 안나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음악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모셔야겠어요. 정규직 제안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진정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명성교회 합창단에서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날 기념 콘서트에서 제가 편곡한 러시아 동요 카츄샤를 한국어로 번안해서 공연하기로 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카츄샤여. 언제나 그대를 기다려를 나의 사랑하는 한국아. 언제나 그대와 함께해로 바꿔 불렀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콘서트 후 도현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안나 씨의 음악이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까워져 왔어요. 그는 절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안나 씨.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보며 도현이 말을 꺼냈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손에 든 작은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반지였어요.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도현 씨. 제가 말하려는 순간 그가 손을 저었어요. 대답은 천천히 하세요.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안나 씨가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품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미하일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여보, 나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는 거예요. 사진 속 미하일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허락해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요? 정말 좋아요? 네, 정말이에요. 오늘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결혼식은 2달 후 명성교회에서 올렸어요. 합창단원들이 축가를 불러주었고 한국국제학교 아이들이 꽃을 뿌려주었습니다. 이리나를 비롯한 러시아 친구들도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안나, 정말 행복해 보여. 엘레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도현의 어머니가 저에게 우리 며느리가 돼줘서 고마워라고 말씀하실 때였어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들이며 진짜 한국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도현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6개월 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 보였어요. 도현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이는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자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전쟁 과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안나라는 것을. 어머니에게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행복해라. 어머니가 틀렸구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피아노를 쳤어요. 제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12일의 어둠을 지나 찾은 희망의 멜로디였어요. 도현이 제 옆에 앉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안나. 우리 아이에게 불러줄 첫 번째 노래예요.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품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안나 김도연이 되었어요.